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머니24 헤드라인입니다. 뉴욕 증시는 경제 지표가 엇갈린 가운데 기업 실적이 호조를 보인 덕에 조정 하루 만에 반등으로 돌아섰습니다. 미국의 1월 소비자 신뢰도가 14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애플이 4세대 신형 아이패드를 공개했습니다. 환율에 따라 한국과 일본 라이벌 기업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우주 발사체인 나로호가 오늘 오후 발사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당국이 전국 각 대학의 대출 사기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0일 화요일입니다. 박희준의 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서 우리 증시와 수출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환위험을 적극 관리하는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박희준의 여보세요에서는요, 환율 변동성이 우리 산업과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마감 시장 살펴보고 출발합니다. 김아빈 외신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아빈 캐스터. 안녕하십니까.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 나스닥 종합지수가 힘을 내지 못하면서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갔는데요. 결국 혼조 마감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공개시장위원회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짙어지며 증시가 힘을 내지 못했고요. 작년 대도시 주택가격지수와 1월 소비자신뢰지수의 엇갈린 결과가 지수에 부담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글로벌 제약업체인 화이저와 자동차 회사인 포드는 4분기 실적이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다우지수 0.52% 상승하면서 13,954선에서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 0.51% 올랐습니다. 1,507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네, 나스닥 종합지수 0.02% 소폭 밀리면서 3,153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유럽도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의 주요국 증시는 유로존 지표 호조에 기분 좋게 마감했는데요. 장 초반과 중반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공개시장위원회 개최를 앞두며 지지부진한 흐름 보였지만 독일의 소비자 심리지표의 호조와 미국 주택가격의 호조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한 그리스와 스페인이 머지않아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할 것이라는 소식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영국 FTSE 지수 0.71% 올랐습니다. 6,339선에서 마감했고요. 독일 닥스 지수 0.2% 오르면서 7,848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네, 프랑스 까크 지수 0.13% 올랐습니다. 3,785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네, 아시아도 가보겠습니다. 아시아 주요국 증시 홍콩 항생지수만 하락 마감하고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요. 하락 출발했던 일본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일본 은행들의 순이익이 최고로 증가할 것이라는 보도에 금융주를 중심으로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중국 증시 또한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정부의 도시화 계획에 따른 건축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아시아 증시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0.39% 올랐습니다. 1866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중국 상해 종합지수 0.53% 오르면서 2358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홍콩 항생지수 0.07% 밀렸습니다. 23,655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환율도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5거래일 만에 하락 반전했는데요. 네, 무려 11원 떨어졌습니다. 1,082원 50전에 거래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김아빈 캐스터와 함께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증시 비교적 좋은 흐름을 보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시장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일단 닷새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죠. 오늘의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현대증권 불광지점의 박광식 지점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우리 코스피 닷새 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장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어제
그동안 외국인들 매도가 좀 거세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어제는 이제 외국인 매도세가 주춤했습니다. 예. 그 틈을 타서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동안도 많이 빠진 그러한 과대 낙폭 업종들의 반등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외국계 펀드의 비중 조정으로 외국인 매도가 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고요. 단 어제 모습에서 좀 확인된 거는 과도하게 하락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들도 매도를 좀 조절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연말 이후로 외국인들이 약 2조 5천억 정도 주식을 매도를 했는데 본격적인 어떤 이탈이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2012년에만 외국인들이 약 16조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9년 하반기서부터는 약 70조 원 정도 매수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본다 그러면은 단지 그 펀드 조절에 따른 출애지 어떤 본격적인 이탈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코스피의 추가 하락은 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네, 먼저 그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에 상장돼 있는 예. 기업들의 그 12개월 내 예상 그 수익 비율대 이제 주가 주수 PER이라 그러는데 그게 지금 8.5배입니다. 예. 이게 2006년 4월 이후에 현재 지금 최저고요. 선진국 평균이 12.8배인데 8.5배는 상당히 낮아 있는 수준이고요. 저희 나라가 이제 선진국보다는 많이 디스카운트돼서 이게 유지가 됐는데 보통 9에서 10 사이에서 보통 유지를 했었는데 예. 따라서 이 정도라 그러면 1950선 아래에서는 좀 낙폭 과대가 아닌가. 또한 그 저평가 국면이라고 본다 그러면 그 정도 지수 이하에서는 좀 비중 확대 국면으로 삼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지지선을 한 1950 50 정도로 정도로. 보고 계시는 네. 거군요. 자, 최근 뭐 환율 문제 심각한데 엔저로 뚝 떨어진 수출주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도 될는지요? 네, 전체적으로는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예. 업종에 좀 다르게 좀 대응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대표적인 게 이제 자동차 관련 업종들이 최근에 하락을 해서 그런데 좋지 않죠. 예, 여전히 좀 안 좋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자동차 관련주들은 일본의 업체들이 지금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 지진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그 대규모 리콜 영향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타격을 받았었는데 최근에 엔저 영향으로 해서 예. 많이 부활을 하고 있고요. 미국 자동차 업체들도 빅3 좀 부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이라 그러면 자동차 물론 우리 현대차라든지 기아차들이 많은 그러한 그 기술 혁신을 이뤄가고 있지만은 그 치열한 환경하에서 좀 경쟁을 해야 되는 예상이 되기 때문에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좀 안 좋을 것 같고요. 예. IT 쪽 부분은 물론 환율의 영향을 받지만 그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보면 업체들을 보면 삼성전자가 좀 거의 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LG전자도 나름대로 선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메모리 시장에서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물론 뭐 가격이 워낙 싸서 하긴 하지만 과점 체제를 기록하면서 이제 가격 결정권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도 삼성이라든지 LG 부분들이 LG가 그 기술을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은 환율의 어떤 악재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좀 극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2007년도에도 원화 강세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조선주들, 철강, 화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 원화가 강세가 돼도 더 이상 세계의 어떤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이 대적할 만한 그런 부분이 조선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올라가고 원화도 올라가는 그런 양상인데 조선업종까지 정도까지는 안 되겠지만 예. IT 부분이 어느 정도 그 환율의 악재 부분을 좀 해결하면서 예. 좀 경쟁력을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예. 있습니다. 그럼 저가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업종은 IT 네, 정도로 IT 보면 정도로 되겠군요. 보면 나머지 될 것 업종들은 좀 더 지켜보는 것이 네. 좋겠다는 말씀이시고요. 환율 영향 덜 받는 업종 네. 있을 텐데 우리가 주목할 만한 업종 그리고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예, 뭐 우리나라 80%가 수출에 영향을 받게 되는 대부분의 영향을 받는데요. 예. 일부 비켜가는 업종을 보면 이제 음식료하고 예. 내수 관련 업종, 그다음에 제약주들,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들이 좀 비켜가는데 업종은 그런 거고요. 종목으로 본다 그러면 CJ그룹이 다 라인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CJ가 일단 음식료에 CJ가 있고요. 예. 제일제당이 있고 그다음에 CJ E&M이 게임주입니다. 또 영화 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CJ CGV, 그다음에 오쇼핑 이러한 것들이 내수 관련주 쪽으로 좀 영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적으로 봐서는 CJ그룹이 가장 좀 수혜를 받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보여지고요. 예. 음식료 쪽에서 이제 뭐 대상이라든지 메일유업, 화장품 업체들, 그다음에 제약주 중에서는 대표적인 게 한미약품, 지금 중국에도 같이 자회사가 나가 있죠. 그래서 예. 온라인 쇼핑 이러한 업종들과 종목들을 좀 유심하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수입 원자재 비중이 높은 업종 그리고 내수 네, 관련된 업종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이시고 자 어닝 시즌 주요 상장사의 작년도 4분기 실적 네, 기대치를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예, 일단은
그 대형 삼성전자만 좋고 나머지는 뭐 좋긴 한데 그 전분기 대비 이렇게 좋아지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IT 쪽에서는 나름대로 그래도 전년 동기 대비는 선전을 많이 했고 전분기 대비 개선된 회사를 본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하고 제일모직, NHN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 정도가 되지 예.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전체 다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는데 예. 그 전체적인 IT 부분 빼고는 나머지들 뭐 자동차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전부 다 좋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산업재들, 철강, 화학 이러한 부분들이 다 좋지 않고요. 예. 그리고 그 음식료하고 이제 내수제약 이러한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고요. 전분기 대비도 실적이 좀 증가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올해 1분기는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기업들 실적을 보니까 4분기가 3분기보다는 좀 별로 좋지 않았던 것 네, 같고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예. 경제가 회복세에 있다고는 하지만 네. 모르겠습니다. 1분기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사실 1분기 좀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예. 기업들 1분기는 4분기보다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많았었는데 일단 환율이 이런 상황이라 쇼크가 그러면 있죠. 네, 예. 그다음에 대부분의 수출 업체이기 때문에 좀 영향을 좀 받을 걸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뭐 자동차라든지 산업재, 화학, 철강, 조선들은 좀 전체적으로 어려울 그러한 전망이 되고 있고요. IT 같은 경우에서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환율의 영향은 있지만 나름대로 아마 선전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예. 미국 경기가 회복세인데 어느 정도 미국 시장에서의 그 실적을 반영할 수 있을지 그다음에 이제 휴대폰에 있어서 저가 휴대폰이 중국이 지금 추격이 거세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중국 소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선전을 하는가에 따라서 좀 달려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음식료하고 제약, 의료업종 이러한 것들은 원재료가 수입을 하고 그 국내 그 제품을 파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좀 상당히 실적이 호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환율 원고 상승이라는 게 예. 원재료 하락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원가는 하락하고 그다음에 예. 최근에 또 제품 음식료 쪽에서 가격을 좀 많이 올렸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5%에서 10% 정도 가격을 인상이 있었는데 가격은 올라가고 원가는 낮아지는 그러한 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음식료하고 제약, 의료업종 이러한 부분들이 좀 실적이 1분기 실적이 좀 두드러지게 좀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요. 한 가지 더 한다 그러면 이제 한전이라든지 이러한 예. 부분들이 외화부채가 많은 기업이 있습니다. 항공주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이 외화부채가 줄어들면서 거기에 따른 어떤 수혜가 나와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겠네요.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환율 변동폭이 굉장히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업종 종목에 있어서도 주가 움직임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상장 지수 펀드 ETF에 투자하면서 좀 지수 회복을 기다리는 것이 네. 좋겠다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는데 네. 예. 투자자들에게 좀 조언을 주시죠. 네, 전체적인 게 이제 미국을 제한 나머지 그 국가들의 어떤 경기 회복이 굉장히 좀 정체가 되고 있는데 그런 예. 상황에서 각 나라들이 정부들이 이제 양적 완화를 통해서 유동성을 증가시켜서 이제 경기 회복을 하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저금리에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이 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이동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렇다 그러면 전체적인 어떠한 지수 측면에서는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나 이런 투자자들이 예. 사실 개별 종목이나 업종에 들어가서 이 지수 수익률을 초과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쉽지 않죠. 그래서 예.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ETF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펀드들도 사실 그 주가 수익률을 초과 아웃퍼폼하는 그런 펀드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개인들 입장에서는 아주 쉽게 예. 지수 수익률을 쫓아갈 수 있는 펀드라 그러면 ETF 펀드 쪽으로 좀 가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ETF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거래세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세금 측면에서도 유리하고 예. 근데 전체적인 어떤 수익률을 쫓아간다는 그런 측면에서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지수가 그 어느 정도 양적 완에서 유동성 장세가 기대되는 측면이라 그러면 예. 추가적인 어떠한 지수 상승을 기대해보고 한번 좀 매수해서 그 적립을 해 나가서 분할 매수해서 들어가는 그런 전략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상장 지수 펀드 얘기도 해봤습니다만은 최근에서 이제 주식과 채권을 네. 함께 다루는 혼합형 펀드 상품도 인기를 시장에서 끌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혼합형 펀드는 예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주로 그 상품 구조가 주식이 30%, 채권이 70%에서 좀 안정적인 측면에 있어서 수익률을 좀 높여가는 그러한 펀드로 많이 나왔고요. 예. 전체적인 어떤 그러한 그 상품의 특징은 이제 주식의 위험성은 완화시키고, 그다음에 채권이 저금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저금리를 보완하는 기능인데 최근 들어와서 이제 저금리로 인해서 안전자산에서 이제 그 위험자산으로 자금이 이동되는 상황에서 예. 100% 주식으로 가기에는 좀 위험성이 있고 그렇다고 예. 이제 금리가 낮고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그러한 상황에서 좀 부각되는 상품이고요.
안전적인 자산을 추구하는 그런 상황에서 조금 수익을 좀 고수익을 약간 좀 가미시킨다 그러면 이러한 상품들이 그 중립적인 좀 투자자들에게는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투자자들 뭐 주식과 채권 사이에서 고민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낮으니까 채권의 매력도가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은 네. 대체적으로 비중을 어느 정도 가져가면 위험성도 좀 줄이면서 네. 수익 올리는 구조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기존 이 채권 혼합형이 보통 한 7대3 정도 나오는데요. 예, 예. 주식이 30%, 채권이 70인데 보통적으로 안정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30% 정도 주식 비중을 유지하는 게 가장 좀 이렇게 리스크를 줄이면서 예.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최근에 뭐 코스피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다가 네. 어제 반등세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예. 오늘 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또 외국인들 매도세가 뭐 한 10조 정도 된다 그러는데요. 전체적으로 외국인 사고팔고에서 한 4조 원 정도, 4조 정도가 출회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 따라서 그 계속적으로 아마 좀 비중 조정에 따른 그러한 그 매도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예. 또 환율이 또 요동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런 좀 불안전한 등락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만큼 장세가 좀 불안하다라는 예. 측면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따라서 좀 변동성은 좀 계속 있을 것 같고요. 예. 따라서 이 현재 상황에서는 그 외국인들이 매도가 주춤할 때 반등을 한다면 환율 리스크에 노출된 업종에 대해서는 좀 비중을 좀 축소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장 대응 전략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장에서 우리 좀 투자자들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 있다면 몇 가지 소개해 주시죠. 당분간 이제 외국인들이 예. 이렇게 매도를 하게 되면 뭐 IT, 자동차 그리고 예. 산업재 부분에 있어서 대형주들 시가총액이 큰 종목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빠지진 않더라도 올라가기가 힘든 국면이 되는데 예.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양적 완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유동성 장세를 기대해 본다 그러면 유동성 장세에 맞는 종목들은 증권이라든지 건설, 은행 예.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은행주하고 건설주들이 많이 떴는데요. 증권주 정도 좀 한번 관심을 갖고 증권주. 예, 증권주 부분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 조정을 주고 이렇게 크게 빠지진 않고 있는데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번 좀 매수해서 보유를 해도 우량 예. 증권 업종에 대해서는 대응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미국 양적 완화 조치가 좀 조기에 종료될 것이라는 얘기도 요즘 뭐 심심하게 흘러나오고 있고요. 네, 네. 일본도 좀 속도 조절을 할 것이라는 네. 얘기도 있는데 그에 따른 뭐 외국인 수급 상황 좀 네. 영향을 받을는지요. 예, 아무래도 그 양적 완화 부분에 이제 김중수 총재가 지난번에 회견을 할 때 12월 달에 아무래도 그 FRB에서 양적 완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예. 전체적으로 이제 전문가들 시각에서는 올해 12월 달에 예.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때까지는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뭐 급하게 매도하거나라는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때까지는 외국인들의 어떤 그 기조, 그러니까 그 최소한 사지는 않더라도 팔거나 하는 그러한 부분은 좀 그 일어나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최근에 와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조금 우리 증시를 짓누르는 좀 압력이 네.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현대증권의 불광지점 박강식 지점장과 함께 오늘 장의 투자 전략 같이 한번 세워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에는 밤사이에 들어온 주요 외신들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김원규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원규 캐스터. 안녕하십니까. 외신 브리핑 김원규입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상승할 거라는 소식이 최근 다시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 때문일까요?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중국 위안화 표시 채권 투자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29일 미국 개인 투자자들이 지난해 12월부터 중국 위안화 표시 채권에 7,990만 달러를 투자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지난 2년간 하락했지만 지난해 4.4분기에 반등하면서 위안화까지 상승할 것이란 전망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위안화가 올해 말 2%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또 다른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지난 6개월 동안 높은 수익률을 찾는 투자자들이 중국 시장에 접근할 방안을 찾고 있는 것 중에 구조화 채권 수요가 늘었다며 중국 경제 성장이 계속되면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노키아는 전 세계 핸드폰 시장에서 한때 1위 자리를 군림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자만한 탓이었을까요? 스마트폰 등장의 늦장 대처로 추락하고 맙니다. 이런 상황은 누구에게나 자유로울 수는 없겠죠.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부유한 고객들이 많은 싱가포르나 홍콩에선 아이폰 피로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월 72%에 달했던 아이패드와 아이폰 점유율이 이번 달 50%까지 떨어졌습니다. 반면 안드로이드 장착기기의 점유율은 같은 기간 20%에서 43%까지 치솟았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다른 국가들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한국의 K-팝이나 영화, TV 드라마 등이 이 지역에서 아이폰의 인기를 식게 하는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가 바로 수혜자라고 소개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최근 미국의 부동산 시장의 긍정적인 전망에 대한 소식이 각종 매체를 통해서 들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USA 투데이가 이런 전망에 우려를 나타낸다는 소식을 다뤘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계약 건수가 2011년 12월에 비해 4.3% 감소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2011년 12월 동기 대비 6.9% 상승한 수치라고 밝혔는데요. 전문가들은 매매 계약이 줄어든 원인이 수요 감소가 아닌 매물 부족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자 숫자가 집주인 숫자를 크게 웃돌고 있다며 매수자들은 주택 구매를 여전히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주택 수요 대부분은 실수요자가 아닌 투자 수요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이는 부동산 시장이 실제 회복하는 모양새만 갖춘 것이라고 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다룰 내용은요, 최근 우리 경제 환율 때문에 그야말로 지금 패닉 상태에 빠진 모습입니다. 월요일 10권이나 올랐던 원 달러 환율이 어제 하루 만에 또 11원 빠지는 등 널뛰기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 요동치는 환율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많이 갑갑한 상황인데요. 환율 변동에 따른 산업계의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오늘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 내용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협동조합 창업 열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이죠. 정부에서 협동조합 기본법을 제정한 이후에 출자금의 규모와 관계없이 5명만 모이면 금융, 보험업을 제외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최근 뜨거워진 협동조합 설립의 열기, 그리고 협동조합 설립 시 주의해야 될 점 전문가와 함께 같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